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기존 교실 수업이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교육의 대면적 상황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학교 공간 시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 공간의 문제점은 첫째, 시설의 노후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시설들은 각자 10년에서 20년 전에 건축된 것도 있지만 4, 50년 전에 건축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들이 많이 노후된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로 고교학점제 등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공간으로서 부적절합니다. 현재 학교 공간은 대부분 반 단위의 교실 체계로 미래 교육, 즉 고교학점제 등과 같은 제도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획일적인 공간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대부분 교실과 복도가 일렬로 이어진 그러한 구조로 학생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그린 스마트 스쿨에 근거하여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간 혁신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 참여 설계 등을 통해서 복도, 도서관 등의 공간을 혁신하여 고교학점제 등의 제도에 대비한 미래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린학교입니다.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해 새로 보완하거나 재건축하고 이와 함께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률을 확립하는 그린학교를 해결책으로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 스쿨입니다. 학교 교실에 무선 와이파이 설치, IoT의 구비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여러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 복합화입니다. 유휴 교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을 통해 생활 SOC로 학교 공간을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소통의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존 학교 공간의 문제점 3가지와 해결 방안을 그린 스마트 스쿨에 근거하여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함께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은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여 서로를 마주보며 피드백하고 소통하는 형태의 수업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원격 수업의 운영 형태로는 콘텐츠 중심 수업이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 수업은 미리 교사가 영상을 녹화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이를 업로드하고 학생이 이를 동영상을 재생하여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격 수업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서울시 교육정책을 근거하여 해결 방안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첫째, 교육 격차의 심화가 있습니다. 원격 수업은 학생이 각 가정에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학습하지 못하는 또는 학습하기 힘든 학생들은 자신이 학습을 하기가 어려워서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온라인 수업 설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장과 함께 교사들은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사들은 수업의 설계, 교육과정의 재구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거나 연구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 서울 희망교실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희망교실을 통해 교사와 1대1 멘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학습 부진을 극복하고 교육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업 설계가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에듀테크 관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스튜디오 등을 통해서 에듀테크 관련 역량 연수를 진행하여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을 통해서 원격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교사가 된다면 연수에 참여하고 서울희망교실 등의 다양한 제도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학업 교육 격차를 극복하고 양질의 온라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하고 이러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이 했던 노력에 대해 말하시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란 미디어를 통해서 텍스트를 읽고 독해하는 능력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가시킬 수 있었던 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뉴스 또는 매체들 등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으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시사, 뉴스 등에 대해서 접하고 함께 스터디 등을 통해서 논의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둘째로 디지털 기기 등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보통 교사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교사는 이전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로는 거의 모든 교사가 동영상을 한 번씩은 만들어 봤을 정도로 수업과 관련해서 동영상 제작 등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더욱더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여러 어플 등을 연구하고 주위 스터디원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즉답형 잠시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여러 법적 기준, 운전면허 등이 만 18세를 기준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선거권 참여 또한 만 18세로 함께 통일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둘째로 학생은 미래의 민주사회의 시민이 될 사람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 방안으로 보이텔스바의 법칙 합의에 따라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제성 금지입니다. 어떠한 측면,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로 논쟁성 유지입니다.
여러 논쟁 사안에 대해서 그 논쟁이 충분히 용어 상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쟁성을 유지하고 확증 편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율적 행위 강화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자신의 정치 성향을 확고히 하고 이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가 필요한 이유와 실제 교직 생활에서 어떤 평가를 활용할 것인지 말하시오. 추가 질문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가 필요한 이유와 제가 교직에 들어선다면 과정중심 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학생의 성장에 집중하여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결과중심 평가는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서 학생이 수업을 통해 또 친구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정중심 평가는 중요합니다. 둘째로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피드백 또는 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반영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찰평가가 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모둠활동, 협력학습 또는 토론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또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말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를 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산출물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과정중심 평가에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또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중심 평가로서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